정치권에서 주 4일제 도입이 갑자기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시대전환 대표 조정은 의원이 공을 던졌죠. 여기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구 장관이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자. 과연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논의에 불을 붙인 조정은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공약으로 내건 주 4일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월급쟁이들이 관심이 많은데 나흘만 일하자? 그럼 뭐 소득은 그대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나흘만 일하자는 거는? 예, 주 4일제라는 게 이제 시대에 맞는 경제정책이고 노동정책이고 복지정책이지요. 단순히 워라밸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경제 활성화 정책이기도 한데요. 본질은 이제 노동시간의 조정과 유연화입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40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최대 52시간인데 그렇죠. 이 시간을 35시간 또는 32시간으로 줄이고 이제 일을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일자리를 나눠서 사용함으로써 여성 문제, 그다음에 노동 문제, 복지 문제를 전환적으로 풀어나가는 정책입니다. 그럼 일자리를 나눈다. 그러니까 이제 나흘만 일하고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소득은 어떻게 뭐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예. 대표적인 주 4일제 기업인 에듀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아주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주 4일제를 실행했습니다. 근무 일수가 줄어든 만큼 200명가량을 추가로 채용했고요. 또 이렇게 좋은 근로 조건은 인재 확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임금도 전혀 줄지 않고 동일했고요. 오히려 매출이 전년 대비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 4일제를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이 증가해서 대부분의 주 4일제 기업들이 생산성을 20% 이상 올리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경우도 지난 83년부터 2000년까지 증가한 200만 개 일자리 중에서 거의 4분의 3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긴 새로운 일자리였으며 또 이로 인해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은 더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길게 일한다는 걸 초장시간 노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길게 일한다고 이제 생산성하고 비례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다 압니다. 일 많이 한다고 생산성 올라가지 않고 피로만 증가하죠. 오히려 우리 노동연구원 연구 결과도 그렇고요. 미국 제조업의 경우에는 초과 근로가 10% 증가하면 시간당 생산성이 오히려 한 2.4불 하락하는 것으로 이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부작정 노동시간만 투입한다고 노동 생산성이 늘지 않고 부가가치도 늘지 않습니다. 지금 에듀윌의 사례를 들었는데 200명을 더 채용했는데도 급여가 전혀 줄지 않았다. 매출이 20% 이상 늘었으니까요. 네. 만약에 매출이 늘지 않았더라면 비용만 늘어나는 꼴이 됐을 텐데 다행히 어떻게 매출이 늘었네요. 그렇죠? 예, 이걸 다행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네. 또 이 외에도 신세계, 우한 형제들은 월요일 아침에 쉽니다. 월요병을 없애기 위해서. 4.5일제네요, 그럼? 기업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주 4일제 기업들을 연구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거든요. 예. 이분들의 연구 결과는 공통적입니다. 주 5일에서 주 4일제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 생산성이라 그럴까요? 효율이 정말 20% 이상 증가한다는 게 학문적인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국가로나 기업으로나 이렇게 주 4일제가 지금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국가별로 이렇게 많이 시행하는 나라가 좀 있습니까? 기업도? 예, 기업은 뭐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건 아실 거고요. 미국의 경우는 기업의 25% 이상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큼 그래요?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기업도 노동자의 거의 9% 정도는 이미 주 4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여당이죠. 자민당은 지난달 주 4일제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은 뭐 이미 많이 알아서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이제 최고의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노동과 일과 노동의 균형을 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네. 국가로 치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네. 그래서 올해 공공 부분에서 주 4일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 미국의 이제 주정부 같은 데서도 주 4일제들을 실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주 52시간 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시간에 최대 52시간 제도로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중소기업 기업들 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52시간제가 정착도 안 됐는데 주 나흘만 일해서 이게 과연 견딜 수 있을지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우려고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정책은 예. 강제적으로 맨날 며칠부터 대한민국 모든 기업과 국가가 주 4일제 아니고요. 하고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주 4일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차 나오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에듀윌, 신세계 이런 것들 알아서 하고 지방 중소기업도 인재를 위해서 돈 조금 더 주는 것보다 주 4일제를 훨씬 선호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있는 거고 뭐 정부가 특별히 할 거 없는 거고 제가 제공하는 정책은 할까 말까 주저되는 관심은 있는데 예. 실제로 제가 정책을 낸 뒤로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저희 의원실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좀 자문을 부탁하는 예. 요청형 중소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예. 저는 이런 기업분들에게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해드리겠다. 경영 컨설팅 지원도 해드리고 적절한 세제 지원도 해드려가지고 1년, 2년 주사일제를 한번 해보시면서 과연 효율성이 20% 오르는지 그래서 매출이 늘고 손해가 보지 않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 저는 내심 자신 있는 게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미리 하고 있는 주사일제 기업들이 매출 효율성을 20% 이상 올렸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한번 해보시면 한번 해봐라. 예. 그리고 좋으면 계속하시고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주사일제를 실험하고 적응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정책의 핵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이제 세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데는 그렇지만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뭐 서울시로 하니까 시가 나서서 지원할 경우에 할 수 있는 데와 없는 데 간의 양극화 또 수당을 받아서 살아가는 분들은 수당이 더 줄고 그래서 오히려 재산의 양극화 더불어서 휴식의 양극화도 벌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그 반대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금 현실에서 기업들이 누가 시키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예. 알아서 하나씩 둘씩 주사일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그 영업 효율을 위해서 주사일제를 움직이고 있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사회의 극소수 정말 최고의 기업에 다니는 고분들만 주사일제를 누리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아직도 주 6일 하고 있는 기업들 많은 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 4일과 주 6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말씀하신 휴식의 양극화들 정부가 고민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 6일째 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 5일째로 옮기기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 사회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그로 인한 삶과 일의 재균형 이런 것들을 실현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 잘하게 그냥 두시면 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한번 이 담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절대로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이 주 4일제라는 게 서울시만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서울시장 후보로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 질문을 여러 번 받았는데 저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정확하게 읽으면 이런 질문은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정부는 규제하고 통제하고 강제하는 기관이었죠. 하지만 21세기의 정부는 저는 서비스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요. 바로 이 서비스의 하나가 주사일제로 가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이렇게 살짝
부스터라 그러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이익적으로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보장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당연히 서울에서 예. 그리고 서울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사례는 우리 사회에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실험으로서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 저는 당연히 서울시장에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서울시장에 최종적으로 출마를 하시려면 지금 비례대표를 내놓아야 되는데 끝까지 가실 계획입니까? 예,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선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정당이고 정치인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코로나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도 부끄러운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1년 2개월밖에 안 되는 시장직 선거를 위해서 400억 이상 되는 혈세를 쓰는 것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끄러운 선거를 의미 있게 바꾸기 위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주 4일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시민 여러분들의 삶값에 닿는 정책들을 제공하는 제시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선거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저는 뭐 정권 심판론, 정권 지지론 별 관심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능력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된다라고 믿으시는 유권자 여러분에게 한 명 정도는 그런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희망을 가지고 이번에 한번 투표해 보시라라는 네. 그런 메뉴를 제공하고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뭐 끝까지 출마한다고 하시니까 서울시장 후보로서 내건 질문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무주택 성인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이건 어떤 취지고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무주택자 기본소득을 제시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자산의 가격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오로지 부동산을 갖고 계신 주인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와 시대전환의 정책의 핵심인 양극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서울 시민에게 넉넉히 드리기에는 서울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사회적인 시민적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의 증식을 얻으신 분들과 그렇지 못하고 노동소득으로 밖에 살 수 없는 분들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무주택자 기본소득을 했고요. 필요한 예산 내년 올해 기준 1조 7천억 원은 부동산세 관련 증가분, 종부세나 취득세나 재산세, 공동과세 재원과 함께 자치구의 재정 부담 능력에 따라서 몇 층으로 부담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요. 이제 내년 예산은 22년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분석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였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